유리함수입니다. 교재를 안 받았지? 안 줬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 다 아실 거고 우리가 관점만 조금 살펴봅시다. 자, x분의 k가 있어요. 이것은 y가 될 텐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식을 적긴 하지만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x, y는 k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곱이 뭐다? 일정하다.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곱이 일정하다. 자, 우리가 곱이 일정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변수가 무슨 관계에 있다? 두 변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변수가 반비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두 변수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변수를 설정하는 거야. 변수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별이라는 녀석이랑 세모라는 녀석을 곱했을 때 그 값이 뭐다? 일정하더라. 일정한 값 상수가 있을 거예요. 일정한 값 상수 A더라. 오케이? 그래서 반비례하다 라고 얘기하면 곱이 일정하다. 그럼 두 변수가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면 이러한 수식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적인 특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지금 y = 0입니다. 얘가 지금 x = 0이 될 건데 우리가 뭘 가진다? 얘는 특히 세로 점근선과 뭘 가진다? 가로 점근선을 가지면서 자, 누구에 대해서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오케이? 교점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의 포물선이래. 쌍곡선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대칭선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 있는데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뭐다? 분모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과 관련되어 있고 가로 점근선은 뭐예요? 그냥 몫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얘는 나중에 할 거지만 개수분의 개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대칭성이 하나 있죠. 대칭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한 대칭성이야?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and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인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당연히 뭐다? 얘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지금은 그냥 y = x가 될 뿐이겠네.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포인트 더 잡아준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는 얼마가 된다? 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점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나는 순간에 거리가 가장 짧아지더라. 어디에서?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and 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당연히 절대값 K가 되겠죠. 오케이? 절대값 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P, Q라고 둔다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Q,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P. 그래서 PQ의 곱은 항상 누구로? K로 일정하니까 절대값 K 또는 뭐 저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많은 것 같지만 성질이 많은 것 같지만 저게 다고요. 자, 저 위에 봅시다. 자, 얘를 뭔다? 평행 이동합니다. 평행 이동해서 x-p 분의 k에 뒤에 q는 y라고 적으면 얘가 표준형이죠. 오케이? 표준형인데 단지 뭐만 변할 뿐이다?
그렇죠. 위치만 변할 뿐입니다. x 꼴 p, y 꼴 q가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위치만 변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얘를 지금 fx라고 둔다라면 우리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f 인버스 x는 결국은 뭐가 될까요? x와 여기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얘가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p입니다. 가로 점근선이 y 이퀄 q가 될 텐데 자 변하겠죠. x와 y 역할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는 y 이퀄 p가 되겠고 이쪽 부분은 x 이퀄 q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막 q.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뭐다? p가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 게 뭐야? 여기가 k면 여기도 k로 그대로 유지되더라. 오케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뭐 때문에 뭐 이 형식으로 뭐 해주면 다 동일해요. 오케이? x 빼기 p분의 k는 y 빼기 q. 역수로 만들어주면 x 빼기 p를 k로 나눈 게 y 빼기 q분의 1. 양면에다가 k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p만 이항하면 x는 뭐가 된다? y 빼기 q분의 위에 k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더하기 p가 되는데 y 이퀄 x 대칭시킨 게 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k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가능해집니다. k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fx랑 f 인버스 x랑 서로 같대요. 오케이? 누가? 유리함수인데. 그럼 결국에는 뭐랑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 p랑 q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나온 p랑 q랑 같다는 얘기죠. p랑 q랑 같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아무 이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곧 뭐가 된다라는 얘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더라? 그렇죠. y 이퀄 x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x 이퀄 p가 여기 있고요. y 이퀄 q가 여기 있는데 y 이퀄 q라고 하지 말고 p라고 줍시다. 어찌 됐던지 간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y 이퀄 x에 대해서 적으면 포개질 거고 마찬가지 k 값이 양수라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간에 어찌 됐든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y 이퀄 x 위에 있으면 되시더라.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일반형이 등장하겠죠. fx가 있습니다.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될 텐데 자, 유리함수 얘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평이 이동시켰을 때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 일반형이 될 텐데 일반형 형태가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겠죠. 오케이? 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 좀 연습합시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어요.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어떻게 해준다? 여기 뭐 4라고 있어도 뭐 칠까요? 그러면 뭐예요? 4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거 바로 되죠? 바로 되죠? 바로 될 거야. 바로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에 x 플러스 2에 8이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2로 나누고 여기서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지금 한번 좀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 있는 분자에서 x 플러스 2로 나눈 얘가 뭐예요? 몫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몫입니다. 몫이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 해주시면 됩니다. 몫이니까 개수분의 개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들어있는 뒤에 있는 얘는 뭐예요? 나머지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머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다? 나머지 정리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이제는 조금 복잡하게 2x 빼기 4분의 6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아이씨 뭐야? 됐죠? 6x 플러스 4분의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바로 우리 개수분의 개수하면 3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x 빼기 4분의 2를 집어넣어서 13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K값을 13이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설정해 놓은 K값들은 자, X의 개수 앞에 아무것도 뭐가 1밖에 없죠. 1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K값이기 때문에 K값은 별도로 식조절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X의 개수를 뭐로 만들어주면서 1로 만들어주면서 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3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 K값이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정리 다 되실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F 인버스 X는 그럼 얘는 누굴까? AX와 D는 그대로 유지한 채 뭐를 바꿔준다? B와 C는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가지고 적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자, 저렇게 해주시면 그냥 이거는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만 좀 외워둬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 일단 요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해가 됐죠? 됐어요. 자, 그럼 또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F에 3-x 더하기 F에 3 더하기 x. 자, 이거를 2로 나눕니다.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이 4가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 fx가 누구에 의해서 3,4에 의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이제 내신에는 간간히 나오는 거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 이꼴 3이 이렇게 있어요. 3이 있는데 x만큼 얼마? 3에서 x만큼 더해진 값. 3에서 x만큼 더해진 값. 뭐야? 3이 아니라 x만큼 더해진 값. x만큼 빠진 값의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이 여기 근처에 있겠죠. 여기는 요 지점이 x 더하기 3이고 요 지점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 함수값을 2로 나눴을 때 4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가 뭐냐? y 이퀄 4. 정중앙에 4가 배치되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지점이 x 플러스 3, f의 x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합을 2로 나눠준 게 4가 나와야 되니까 정중앙이 4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어디쯤에?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 길이랑 같은 지점에 뭐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한 함수값이 위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대칭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점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 f의 별 더하기 f의 세모가 만약에 2b가 된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 별이랑 내가 세모를 더했을 때 2a가 띵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이 2a고 합이 2b가 되니까 얘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자.
문제 좀 풀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몇 번이냐 하면은 없나? 왜 있지? 있을 텐데 표현이 그런 게 없네. 뭐 나오겠지 나중에. 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자, 몇 번부터 보느냐 하면 거기 한번 봅시다. 662번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662번. 자, 662번입니다. 어지럽다. 오히려 어지럽다. 662번에 보면 fx가 있어요. x 플러스 b 분의 위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데 a가 지금 현재 양수라고 그랬고, 그리고 x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2b가 되겠죠. 오케이? a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빼기 2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f5, f의 x가 되더라.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역함수 존재하니까 fx랑 뭐랑? f 인버스 x랑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기면 조건이 뭡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y 꼴 x 위에 있더라.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비 코마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따라서 b가 2가 될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b가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4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가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일단은 2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럼 봐. x 이꼴 얼마가 되느냐면 이 같은 경우에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점근선의 교점이 y 이꼴 마이너스 2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 K값 자체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게 될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fx 그래프 위에 여기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C라고 하자. 됐죠? 그랬을 때 넓이가 5가 되더라. 자, 곡선 위에서 점근선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가 되는데 뭐야 이거 맞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더라? 거기에 해당하는 게 5가 되더라. 됐죠? 넓이가 5가 되더라. 어디서 많이 안 봤나? 어디서 많이 안 봐? 12가 되더라. 이 넓이 뭐라? A 값인 거죠. 이해되죠? A 값 6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가니? 이해가니? 가니? 가니 이거 쓰라는 얘기죠.
플러스가 B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점근선에서 내렸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5잖아.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뭐다? 절대값 K라고 정리를 해놨잖아. 적용하시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뭐야? A 플러스 4가 저희 K 값입니다. 얼마가 된다? 10이니까 A 값이 여기 되겠죠.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그렇다고요. 뭐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쭉쭉쭉쭉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넘어가면 654번 있습니다. 자, 654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P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P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위에 있는 이 녀석이 4x 플러스 14입니다. 이거 이꼴 y가 될 텐데, 얘를 보자마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9 맞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건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잘했어? 그러면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하나, y 이꼴 4라는 점근선 둘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기점으로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뭐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르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4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자 Q를 지나는 지점인데 Q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곡선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원이 점근선의 교점과 원의 중심이 일치하니까 점점 커지면서 동심원을 이루면서 간다라고 치면 어느 순간에, 그렇죠, 이때 뭐가 된다? 그렇죠, 접할 때. 접할 때는 언제? 여기랑 길이가 가장 작을 때지. 맞죠? 그럼 어느 지점을 뜻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봐봐. 우리 어차피 평행 이동을 통해서 뭐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겠지. 여기는 이건 뭐야? 얘를 뭐로 바꿀까요? 그렇죠, y 꼴 0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여기 떨어진 거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센스 있게 이렇게 하는 느낌. 여기 얼마? 그거 다 떼면 되잖아. y 다 떼요.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이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누구랑? 그래, 딴 거 다 필요 없잖아. y 꼴 x랑 교점을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다 3,3이다. 3,3이다. 3루트 3이다. 단지로 3루트 3입니다.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잘했죠? 저렇게 마무리 지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뭐를 조금 보실 거냐 하면 좀 많이 유명한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이걸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유명한 문제 보기 전에 중요합니다. 자, 절대값과 뭐예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가 그냥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 x 이꼴 a가 여기 있어요. x 이꼴 a인데 y 이꼴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x축이 여기 딱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오케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다르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쓱 훑었을 때 교점이 2 하면서 1이 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 맞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또 다시 뭐가 있느냐? 자, x 이꼴 a가 있어요. y 이꼴 b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내가 그렸다 치자 이렇게. 그렸다 쳤어요. 근데 이 누가 y 이꼴 b가 x축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라고 하면 점근선도 대칭이 될 거고 y 이꼴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또 펴져서 올라가겠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가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여전히 어디?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저렇게 되더라. 그랬어? 이해가 됐지? 저렇다는 얘기고.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171페이지 671번 하고 마치도록 자, 671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정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처음 비록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f의 x 빼기 2a에 더하기 3분의 a의 절대값이 누가 된다? y가 될 텐데, 자,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들아, 그러면 유리함수가 어떤 식으로 했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라는 건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뭐? 애초에 x 이꼴 0, y 이꼴 0이 점근선이어서 세로 점근선이어서 그 녀석만 됩니다. 됐어요? 얘네들만 접었을 때 이렇게 포개질 수 있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일성 때문에 절대값 씌웠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더라? 0,0 되더라. 오케이? 그것만 있습니다. 딴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녀석 보이죠? 얘가 마이너스 6, 얼마? 2b가 점근선의 교점이었는데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시킨다? 평행 이동을 x축으로 2a만큼. 그래서 2a 빼기 6이 되고 여기는 얼마만큼? 2b에다가 3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키는데 얘가 얼마? 0이고 얘가 얼마? 0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 값이 얼마? 3입니다. a 값이 3이니까 b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느냐 하면 167에서 169입니다. 그리고 173에서 173에서 176 됐죠? 됐어요.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보자. 1번에서 한 30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뭐야, 중간에 없어. 35번. 1번에서 35번.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에서 35번. 수고하셨습니다.